미국에서 이제 그 국회의사당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터졌잖아요. 이 전 세계 거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막 저기를 했어요. 서구권에서는 되게 통탄하고 분노하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 중요한 사안에 비해서 한국 정치의 반응도가 너무 낮아요. 왜 그래요? 저는 그 원희룡 정세균 두 사람한테도 그게 이제 반씩은 담겨 있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말하자면은 어떤 모습은 태극기 부대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난입하고 뭐 국회 얼마 작년인가 뭐 총선 전에도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 야당, 언론, 사법부가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나를 대통령을 공격한다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또 어떤 면에서 여권 일각의 모습하고 맞닿아 있는 점이 있고 그 부분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철이의 정치쇼. 그러면 이번 주에 쓰신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들인데 네. 뭘 답해야 된다고 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 신년사에서 제가 이제 뭐 신문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데 대통령이 좀 정책적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좀 갈등 요인들에 대해서는 좀 피해 나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신년사에서 강조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나갔지만은 뭐 정리해야 될 것들이 결국은 있다. 그 부분 뭐 사면 문제도 그럴 것이고 예컨대 지금 한일 간의 이제 문제에서 얼마 전에 이제 중앙지법에서 일본 위안부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주권 면제라는 조금 국제적 대원칙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 한 나라의 판결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이게 저기를 못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 그게 충돌한다. 근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침묵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년사에서는 뭐 말하자면 과거사, 위안부 이 단어 자체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자회견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그렇게 이제 썼었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뭘 지금 답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면일 것 같아요. 사면? 네. 뭐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용서 화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권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려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향후에 그 민주당의 대권 구도 자체가 헝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매듭이나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다고 들어요. 대선 주자 형편을 고려해서 사면할지 말지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정치적인 고려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정말 대통령하고 사전에 상의 없이 사면론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말이 안 되는 사안인데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정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다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약간 뭐 오늘 뗀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은 그게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거냐. 국민들의 여론과 감정을 뭐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자락을 깔고 있는. 그러면요 오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낙연 대표 되게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무슨 이익공유제 같은 거 내세운다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약 올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진짜 걱정하는 건 아니죠? 누굴 걱정해요? 이낙연 대표를. 저는 대답 안 했대요. 그냥 네. 묻자고 한 소리예요. 좀 뭐 또 연결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이게 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안 보이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있으면 올라올 거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그 국회의사당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터졌잖아요. 이 전 세계 거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막 저기를 했어요. 서구권에서는 되게 통탄하고 분노하고 미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약간 이제 사이 안 좋은 데서들은 고소하다, 뭐 그럴 줄 알았다, 니들이 그럴 자격이 있냐라는 식의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 반응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원희룡 정세균 총리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젠가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중요한 사안에 비해서 한국 정치의 반응도가 너무 낮아요. 왜 그래요? 저는 그 원희룡 정세균 두 사람한테도 그게 이제 반씩은 담겨 있는데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 말하자면은 어떤 모습은 태극기 부대하고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난입하고 뭐 국회 얼마 작년인가 뭐 총선 전에도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 야당, 언론, 사법부가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나를 대통령을 공격한다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또 어떤 면에서 여권 일각의 모습하고 맞닿아 있는 점이 있고 그 부분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정리할 용기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언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적으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이거는 결국은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논란들은. 이게 우리 정치하고 연결되는 게 지금 문 대통령의 이제 소통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 안 하냐 이 문제가 있고 강성 지지층들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너무 이게 휘둘리는 거 아니냐. 최근에도 뭐 파란 장미 뭐 무슨 운동인가? 거기서 이제 서약서 받아가지고 일부 의원들은 저는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서약서 이렇게 올렸다가 도로 내렸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지 않을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그 강성 지지층에 대한 문제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할 때 보면 어떤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는지 서명해서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 들어오거든요. 저는 거의 버텼거든요. 안 한다고.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 입장을 드러내면 되는데 마치 이렇게 편 나누듯이 줄 세우기 하듯이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버텼는데 원들은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막 공격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근데 지금 강성 지지층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근데 강성 지지층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둘 다죠. 근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층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관역이 잘못 개장된 거 아니에요? 정리라는 말이요. 정리라는 말은 옳지가 않고 예컨대 정치인이 뭐 아니다 싶은 거는 이제 맞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문제를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 침묵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맞고 혹은 또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부추기는 분들이 있고 침묵과 부추기는 분들의 묘한 콜라보 좋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도 옛날에는 뭐 이게 역동적이고 우리 당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자기 한번 세게 맞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저는 사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민주당 지지층 반대할 수 있는데 뭐 나가라 누구 앞잡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죠. 팬덤이나 매니아층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선동이 되고 그것이 폭력성으로 발휘되고 그것이 배타성으로 나타나게 되면은요. 이 지지를 받는 쪽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어요. 팬덤들은요. 그 팬으로 보는 분이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하지 않고 그냥 팬들에게 끌려다니면은요. 이것저것 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힘이지만은 네. 좀 지나면은 그 말하자면 리더가 제어하지 못하는 힘이 돼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기억하실 텐데 존영 논란이라고 기억나세요? 존영 논란? 사진 정말로 웃겼죠. 웃기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유승민은 배신자다. 창피해요. 그러니까 너 사무실에 우리 네, 대통령 사진을 걸지 마라. 그때 존영이란 말도 진짜 오랜만에 들었었죠. 그건 뭐 사진 떼가고 뭐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여튼 강력한 팬덤층의 요구나 주장은요. 민주주의의 법치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본질은 제가 드리고 싶던 말씀은 적극적 지지층 또는 뭐 강성 지지층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있어야죠. 거기에 휘둘리는 정치인의 문제가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그 책을 보면 정치하시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 정당 지도자들이 포퓰리즘이나 이런 데 영합해버리면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또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이 또 맞서기가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면 와 당신들 잘한다 그러다가 국회 들어가 버리니까 아 이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요. 다음 주에 한다고 그러던데 두 분이 만약에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기자로서 그럼 손 들고 지목했어요. 장성철 기자 한번 뭐 질문하시겠어요? 지난 4년 동안 제일 후회되는 선택과 결정은 무엇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배경이 뭐예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정말 폭발적인 지지도 성원을 받고 출범한 정권이었는데 뭐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레임덕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라고 대통령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되게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 질문하면 문자 폭탄 많이 받으시겠네. 아 그래요? 기자로서.
네, 저는 그런 거 많이 맞아봤는데. 윤태곤 기자는 뭐 질문하시겠어요? 이것도 좀 받을 것 그러면 같은데. 그 전직 기자네. 네. 제대로 된. 저 대통령들한테 다 질문 다 해봤죠. 그렇죠.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뭘로 답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정말로. 레이저 맞는 거 아니야 레이저?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대답을 하지 않는지 아니 그리고 마음의 이게 빚이 있다가 없어져요? 계속 있는 거지? 있을 수 있죠. 없어질 수도 있죠. 그 어때요?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나타내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마음의 빚을 더 갚았고 이제 내가 갚을 만큼 갚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쭉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때가요. 특정 인물에게 집착할 때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병우한테 집착하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졌었던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럼 두 분이 이제 기자 끝 이제 다시 타짜로 돌아와서 만약에 조언을 해드린다면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다 하나예요. 어떤 거?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철회하시라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명을 철회해라. 네. 왜? 법무부 장관 하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행동, 거짓말, 주장들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다 보좌관 탓이에요. 나는 몰랐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나 실망스럽더라고요. 윤태곤 타짜는 저는 신년사 나온 대로 하시라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진짜 회복, 포용, 도약 그쪽에 집중을 하면은 뭐 다른 정치적 문제도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100%는 아니지만은 그런. 그 포용의 핵심은 뭐예요? 포용은 저는 그거를 그 통합 포용 이렇게만 같이 보던데 저는 포용이 약간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통합보다. 그러니까 회복은 우리 코로나로서의 모든 사람이 다 회복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포용이라는 것은 특히 그 고통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쪽에 대한 것이고 도약이라는 거는 잘 나가는 영역들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잘 나가잖아요. 그쪽은 도약하게 두는 거고. 그러니까 포용은 국민 통합보다도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용은 야당을 이렇게 감싸 안는 거다. 그럼 야당의 주장을 들어줘라. 그거의 바로미터는 박범계 내정자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처리하시라. 집요한데. 알겠습니다. 네. 여기도 타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윤태곤 실장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